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알아볼게요. 전기 전도성 실험은 다음 영상에서 보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이론적인 강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손 잘 씻고 있죠? 그런데 손을 씻고 나서 물기를 닦지 않고 젖은 손으로 전자제품이나 전기 플러그를 만지면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하죠.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 배우는 화학결합 물질의 성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잠깐 복습해 봅시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어떻게 결합했나요? 네, 나트륨과 염소를 예로 들면 금속인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Na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인 염소 원자는 부족한 전자를 얻어와서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됐어요. 그리고 이들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한 것이 바로 NaCl, 염화 나트륨,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이죠. 이렇게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화학 결합이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은 사방으로 무수히 많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라고 칭할 수 없다고 했죠. 그 구조를 볼게요. 사진은 염화 나트륨, 소금 결정의 모습이에요.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 1의 비율로 결합하면서 교대로 배열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초록색 입자가 염화 이온, 파란색 입자가 나트륨 이온이에요. 이때 음이온이 더 크게 표현됐죠.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원자가 이렇게 전자를 얻으면서 음이온이 되면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커져서 그 크기가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의 개수비를 봅시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교과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42쪽 아래에 필기해 두세요. 개수비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염화 나트륨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1대1로 결합하고 있죠.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의 양전하의 합과 음이온의 음전하의 합이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어요. 염화 칼슘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2족이라 2가 양이온이 되고 염소가 17족이라서 1가 음이온이 되므로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해야 중성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 물질들의 화학식을 보고 반응식을 써보세요. 위에서부터 NaOH 수산화 나트륨, Na2O 산화 나트륨, Al2O3 산화 알루미늄이에요. 구해봤나요? 첫 번째는 Na와 OH가 하나씩 결합했고 Na가 1쪽인 걸 알고 있으니까 Na 플러스. 그러면 자동으로 OH-가 되겠네요. 두 번째도 나트륨은 Na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중성이 되려면 산소는 O2-가 되어야 하겠고요. 세 번째는 산소 이온이 O2-인데 화학식에 보면 3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죠. 이걸 상쇄하려면 알루미늄 이온 2개가 플러스 6이 나와야 하니까 알루미늄은 Al3 플러스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아직 어려운 친구들은 등교하면 쌤한테 찾아오세요.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5가지를 봅시다. 교과서에 해당 내용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없는 내용은 필기하면서 보세요. 첫 번째,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다르니까 막 끌어당기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강해서 비교적 단단합니다. 소금을 보면 단단하게 뭉쳐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두 번째, 녹는 점이 높아 대부분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해요. 이때 녹는 점이 높다는 건 아주 높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다는 거니까 녹아서 액체가 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온들의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이고요. 스스로 액체나 기체로 상태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세 번째, 외부에서 힘이 가해질 때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져요. 그림으로 볼게요. 자, 망치로 이온 결합 물질에 힘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이 가해진 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띤 이온들이 만나게 되겠죠.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부서지게 되겠죠. 소금 덩어리가 단단하게 뭉쳐 있다가 힘을 가하면 부서지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45쪽으로 잠깐 갈게요. 네 번째, 이온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넣으면 잘 녹아요. 즉, 용해성이 좋아요. 물론 이때 AgCl, 염화은, CaCO3, 탄산, 칼슘 등 이온결합 물질이지만 앙금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녹지 않아요. 그림으로 봅시다. 물 분자의 경우 산소 원자의 전자 친화도가 수소 원자보다 크기 때문에 전자가 산소 쪽으로 치우쳐져서 수소 원자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산소 원자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은 물 분자의 산소 원자에 의해 둘러싸이고 음이온은 물 분자의 수소 원자에 의해 둘러싸이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려면 전자의 이동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고체 상태일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한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온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물에 녹이면 방금 봤듯이 이온들이 물 분자에 의해 둘러싸이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건전지에 연결한 전기 전도성 측정기를 이렇게 용액에 넣어주게 되면 측정기의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양이온이, 플러스 극 쪽으로는 음이온이 이동해 오게 됩니다. 전하를 가진 양이온과 음이온이 움직이게 되므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렇게 측정기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소리가 나게 돼요. 정리하면 액체나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류가 흐르는 성질이 있고요. 이를 전기 전도성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43쪽으로 돌아가서 공유결합 물질의 종류와 성질을 볼게요. 그림에 산소와 수소 원자가 있어요. 8전자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해지려면 산소는 전자 2개가 필요하고요. 수소는 하나가 더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서로 내놓아 공유하며 물 분자를 형성하죠. 이런 식으로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며 형성하는 화학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원자과 전자를 루이스 점식으로 표현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수소 하나, 수소 하나. 공유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모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이때 두 원자 사이에 공유되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하고요. 물 분자처럼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한 개가 공유되는 경우를 단일결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단일결합은 이렇게 선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산소 원자가 2개 있어요. 마찬가지로 8전자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서로 부족한 전자 2개만큼을 내놓아 공유해요. 이것이 산소 분자이고요. 점으로 표현하면 1, 2, 3, 4, 5, 6. 전자 2개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전자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러면 또 다른 산소도 이렇게 와서 8전자 규칙을 만족하네요. 공유 전자쌍을 표시하면 이렇게 2개가 되고요. 결합하는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이렇게 2개 공유하는 경우에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중결합은 선 2개로 표현해요. 세 번째 그림. 질소 원자가 2개 있어요.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여서 전자 3개가 부족하니까 3개를 공유해요. 이렇게 질소 분자를 형성합니다. 공유 전자쌍은 3개가 나오죠. 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자쌍 3개를 공유하는 경우를 3중 결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처럼 3개의 선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는 없지만 산소 2개와 탄소 1개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추가로 볼게요. 산소는 전자 2개가 부족해서 2개를 공유해야 되고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여서 4개를 공유해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 분자입니다. 어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이중 결합을 하네요. 여기도 이중 결합. 네, 이중 결합을 2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3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요. 그 말은 녹아서 액체나 끓어서 기체가 되기 쉽다는 거죠. 실제로 설탕은 소금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온에서 주로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산소와 질소, 물을 생각하면 돼요. 또한 고체 물질은 기체로 승화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CO2가 얼어있는 드라이 아이스인데 영상으로 볼게요. 참고로 드라이 아이스는 마이너스 78도 정도로 아주 차갑기 때문에 맨손으로 만지면 얼음 화상을 입게 되니까 조심해야 하고요. 자, 이것을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에 넣어 볼게요. 드라이 아이스는 물속에서 기체로 승화해서 기포를 만들고요. 이 기포가 터지면서 차가운 물방울들이 연기를 많이 발생시키게 돼요. 두 번째 예시로는 나프탈린이 있는데 예전에 옷장에 두고서 방향제나 방충제의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오래 두다 보면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이유가 바로 기체로 승화해서 날아가 버렸기 때문인데요. 이 나프탈렌은 사실 발암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교과서 45쪽으로 또 잠깐 갈게요. 두 번째,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았던 반면에 공유결합 물질은 잘 녹지 않는 것도 있어요. 설탕, 포도당, 염화, 수소 등은 물에 잘 용해되지만 질소, 산소, 메테인 등은 물에 잘 용해되지 않아요. 세 번째,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일 때 전류가 흘렀던 반면에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일 때도 전류가 대부분 흐르지 않아요. 즉 전기 전도성이 없죠. 왜냐하면 물에 녹아도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하의 이동이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흑연은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전류가 통할 수 있기는 하고요. 염화, 수소와 암모니아 역시 물에 녹으면 전류가 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결합 물질의 특징을 정리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다시 교과서 43쪽으로 와서 정리할게요. 해보기를 봅시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물질을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물질로 구분해 보자. 여러분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있으면 이온 결합이었죠. 칼슘, 나트륨이 있네요. 그러면 염화 칼슘은 이온 결합이고요. 아스피린은 공유 결합, 유리는 이온 결합이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유리는 조금 달라요. 유리는 규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든 SiO2, 이산화규소로 된 석영을 1600도씨 이상으로 아주 뜨겁게 가열을 해서 다른 첨가물을 추가해서 만드는데요. 이때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금속 양이온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이온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만 예외적으로 기억할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봅시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는 것은 이온결합 물질이죠. 2번, 실온에서 주로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공유결합 물질이죠. 3번, 같은 종류의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금속 물질에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금속은 비금속과 이온결합을 하기도 하지만 금, 은, 철, 알루미늄 이렇게 단독으로 존재할 때도 많아요.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죠. 이때 잃어버린 전자들은 완전히 먼 곳으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 양이온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어서 자유전자라고 하고요. 이 자유전자들이 다니면서 양이온들을 강하게 결합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금속결합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금속에 힘을 가하면 이렇게 층이 밀려나겠죠.
그러나 이온결합 물질과는 다르게 자유전자가 여전히 이동하면서 계속 결합을 유지시켜주고 있으므로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해요. 예전에 배운 펴짐성과 뽑힘성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럼 자바 실험실 영상으로 확인할게요. 자, 망치로 아무리 쳐도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하는 것이 보이죠? 자, 여러분 하는 김에 45쪽 확인 문제도 풀고 마칠게요. 조금만 힘내요.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1번 정답은 네, 음이온, 양이온이고요. 2번 공유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서 실온에서 주로 액체나 기체로 존재하고요.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었죠. 3번 포도당이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여기까지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기 전도성 실험을 보여줄 테니까 반드시 보고 또 공부하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달거나 구글 설문에다가 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